루체, 셀카 찍는데 푹 빠져버리면 어떡해. 오늘 촬영 안 할 거야?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립광주과학관의 귀염둥이 루체입니다. 여러분 미안해요. 루체를 많이 기다렸죠? 오늘따라 너무 사진이 예쁘게 잘 나오길래 순간 사진 찍는데 푹 빠져버렸어요. 기왕 이렇게 된 거 루체가 찍은 사진 한번 봐줄래요? 어때요? 사진 참 잘 나왔죠? 아하, 여러분도 카메라로 사진 찍는 거 되게 좋아한다고요? 흐흐흐, 루체의 귀여운 셀카가 부러웠나 보군요. 좋아요. 그렇다면 오늘은 빛의 직진성과 굴절을 이해하고 볼록 렌즈의 빛을 모아주는 성질을 이용하여 간이 카메라를 만들면서 카메라의 원리를 이해하는 공부를 함께 해볼게요. 준비됐나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렛츠 고! 수업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첫 번째는 빛에 대해서, 두 번째는 빛의 성질, 세 번째는 렌즈와 카메라에 대해서 배워본 후 간이 카메라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저 루체와 함께 빛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여러분, 우리 함께 상상해봐요. 만약 빛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빛이 없는 어두운 곳을 지나갈 때 핸드폰의 조명을 켜고 한 발자국씩 조심스럽게 걸어본 경험 다들 있죠? 빛이 있으면 주변이 밝고 사물의 색과 모양이 잘 보이지만 빛이 없으면 어둡고 물체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늘 우리 곁에 있는 빛, 한마디로 설명하기는 참 어렵죠? 빛은 우리의 눈을 자극하여 물체를 볼 수 있게 해주는 전자기파 중에 하나입니다. 빛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이야기가 출렁거리는 물결인데요. 여러분, 혹시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져본 적 있나요? 호수에 돌을 던지면 물결이 출렁거리면서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호수에 돌을 던졌을 때 출렁이는 모양이 반복되는 최소의 길이, 즉 같은 모양이 반복되는 최소 길이를 우리는 파장이라고 합니다. 빛도 물결처럼 출렁거리면서 뻗어나가는 성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장의 길이에 따라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 등으로 나뉜다는 것 보이나요? 그렇다면 파장의 길이에 따라 어떻게 빛이 분류되는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빛은 쉽게 눈으로 감지할 수 없는 빛과 감지할 수 있는 빛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눈으로 감지할 수 있는 빛에는 별빛, 태양빛, 조명 등이 있어요. 눈으로 감지할 수 없는 빛은 투과성이 강하냐, 약하냐에 따라 구분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에서 투과성은 빛이 어떠한 물질을 잘 통과할 수 있는 속성을 이야기합니다. 아, 무슨 말인지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다고요? 그렇다면 투과성이 강한 빛부터 하나씩 살펴볼까요? X선 중에 하나인 병원의 엑스레이는 X선이라는 빛이 우리 몸을 통과하여 그 내부에 있는 뼈를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투과성이 약한 적외선 중 하나인 리모컨을 떠올려 볼까요? 가끔 내 앞에 다른 사람이 앉아있으면 리모컨의 버튼을 눌러서 TV의 채널을 돌리려고 해도 잘 되지 않아 리모컨을 이쪽 저쪽 움직여 힘들게 채널을 돌리곤 하죠. 이게 바로 리모컨에 비친 적외선이 투과성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파장에 따라 빛이 분류된다는 사실 쉽게 이해되죠? 우리의 눈으로 감지할 수 있는 빛, 그 중에 하나인 태양이 사라진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에게 생각할 시간 5초 드리겠습니다. 5, 4, 3, 2, 1. 네, 태양이 사라지면 생길 수 있는 일로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는데요. 첫째, 식물이 광합성을 하지 못해 죽게 된다는 것. 둘째, 식물을 먹고 사는 동물들이 먹이가 사라져서 굶어 죽게 된다는 것. 셋째, 사람들은 앞이 보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빛은 동물이든 식물이든 모든 생명체가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것이라는 거 여러분들도 모두 잘 알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는 모든 생명체가 살아가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이 빛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빛의 성질은 크게 세 가지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직진, 반사, 굴절입니다. 첫 번째 성질인 직진에 대해 알아볼까요? 직진이라는 성질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광원이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광원은 스스로 빛을 내는 물체를 이야기합니다. 형광등, 손전등, 촛불, 무대 조명, 텔레비전이나 휴대폰에서 나오는 빛, 태양 등이 광원에 속하죠. 그리고 여러분의 예상대로 광원 중에서 가장 큰 빛은 태양입니다. 이 광원에서 나온 빛은 곱게 나아가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바로 빛의 직진이라고 합니다. 빛의 직진은 그림자가 생기는 이유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만 쭉쭉 나아가는 빛의 직진성 때문에 빛이 불투명한 물체를 통과하지 못해 물체 뒤에 비슷한 모양으로 검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빛이 직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에게 또 5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5, 4, 3, 2, 1. 네, 맞습니다. 빛이 물체 뒤까지 돌아가서 닿을 수 있을 테니 어두운 부분, 즉 그림자가 생기지 않겠죠. 화면의 이미지를 차분하게 살펴보세요. 빛이 직진할 때는 축구공의 그림자가 생기지만 빛이 직진하지 않는다면 축구공의 그림자가 생기지 않죠. 혹시 이런 생각하는 친구들 있나요? 그림자 따위 뭐 아무 쓸모도 없는데 하는 생각이요. 빛의 직진성 때문에 생긴 그림자는 전혀 쓸모없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림자로 시간을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해시계라는 단어 들어봤죠? 시계가 없는 옛날에 살았던 우리 선조들은 그림자를 이용해 시계를 만들어 사용했습니다. 화면에 앙부일구, 신법지평일구와 같은 해시계들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오른쪽 이미지 바닥에 숫자 1, 2, 3을 잘 보세요. 지금 우리가 흔하게 쓰는 시계와 같은 방향으로 생긴 그림자를 통해 우리의 선조들은 시간을 알았답니다. 자, 빛의 첫 번째 성질인 직진에 대해서 배웠으니 이제 두 번째 성질인 반사에 대해 알아볼까요? 빛은 물체를 만나면 반사하게 됩니다. 반사란 직진하던 빛이 물체에 부딪힐 때 진행 방향이 바뀌어 나아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어떤 물체를 보는 것은 사실 물체에서 반사된 빛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반사의 경우 물체에 부딪혀 진행 방향이 아무렇게나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빛이 들어갈 때의 각도와 나올 때의 각도는 같은데 이것을 우리는 반사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빛이 반사되는 모든 곳에서 지켜지는 법칙인 것이지요. 화면에 보이는 이미지는 거울을 예시로 반사의 법칙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특히 거울과 같이 물체의 표면이 매끈하고 반듯할 경우 평행한 광선이 그대로 평행하게 반사됩니다. 결국 거울에 우리의 얼굴이 보이는 이유는 우리의 얼굴에 반사된 빛을 표면이 매끈하고 반듯한 거울이 그대로 평행하게 반사시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거울 외에도 깨끗하고 평평한 유리판, 금속판, 물결이 없는 잔잔한 물 표면도 해당합니다. 모두 우리의 얼굴이 잘 보이게끔 반사시켜 주지요. 우리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빛의 반사가 잘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사포로 거울을 거칠게 만들거나 바람을 불어 잔잔한 물결을 흩트리면 되겠죠? 빛의 성질인 반사에 대해 모두 이해했다면 이제 빛의 마지막 성질인 굴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목욕을 할 때나 수영을 할 때 물속에 잠긴 내 모습이 물 밖과는 사뭇 달라 보이는 거 느껴보셨죠? 물속에 잠긴 내 모습이 실제보다 훨씬 짧고 굵어 보입니다. 이게 바로 빛의 세 번째 성질인 굴절입니다. 굴절은 직진하는 빛이 한 물질에서 다른 물질로 지나갈 때 나아가는 방향이 꺾이는 현상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사진처럼 물속에 넣은 빨대가 꺾여 보이는 것도 모두 빛의 굴절이라는 성질 때문입니다. 사막에서 흔히 겪을 수 있다고 하는 신기루 현상도 빛의 굴절에 의한 것입니다. 사막을 걷던 사람이 멀리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하여 그곳에 가보면 막상 오아시스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를 신기루 현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신기루란 사물이 원래 위치와는 다르게 보이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신기루 현상이 생기는 원인은 대기 중에서 온도 차이가 나는 공기에 의해 빛이 굴절되기 때문입니다. 사막 표면의 공기는 강렬한 햇빛으로 인하여 뜨겁게 가열되고 사막 위쪽의 공기는 사막의 표면보다 차갑게 됩니다. 빛이 사막의 표면 가까이를 지나면서 뜨거운 공기로 인하여 위쪽으로 굴절되고 관측자의 눈에는 마치 뜨거운 사막 표면에서 빛이 나온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막을 걷던 사람이 오아시스를 발견하여 그곳에 가보면 오아시스가 없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빛의 세 가지 성질인 직진, 반사, 굴절에 대해 모두 배웠습니다. 이제 렌즈와 카메라에 대해 알아볼까요? 렌즈는 크게 오목 렌즈와 볼록 렌즈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오목 렌즈에 대해 살펴볼까요? 오목 렌즈는 왼쪽의 이미지처럼 가운데 부분이 가장자리보다 오목하게 들어간, 즉 얇은 모양의 렌즈를 말합니다. 나란하게 들어온 빛이 오목 렌즈를 통해 굴절되어 넓게 퍼지며 굴절된 빛은 마치 하나의 초점에서 나온 것처럼 퍼집니다. 또한 오목 렌즈는 물체와 렌즈 사이가 멀수록 물체의 크기가 점점 작아 보입니다. 바로 멀리 있는 사물이 잘 보이지 않아 쓰는 근시용 안경이 오목 렌즈에 해당됩니다. 이번엔 볼록 렌즈를 살펴볼까요? 볼록 렌즈는 오목 렌즈와는 반대로 가운데 부분이 볼록하게 나온, 가운데 부분이 두꺼운 렌즈를 말합니다. 나란히 들어온 빛이 넓게 퍼지던 오목 렌즈와는 반대로 볼록 렌즈는 나란히 들어온 빛이 굴절이 되어 한 점에 모이게 됩니다. 빛이 모인 지점의 밝기는 다른 곳보다 밝고 온도도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체를 확대하거나 빛을 모아야 할 때 볼록 렌즈를 사용합니다. 이러한 볼록 렌즈에는 가까이에 있는 사물이 잘 보이지 않아 쓰는 원시용 안경과 돋보기, 쌍안경이 해당됩니다.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카메라는 기본적으로 볼록 렌즈를 주로 사용하지만 안경 렌즈와는 달리 단 한 개의 요소로 이루어진 렌즈만 쓰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 대부분의 카메라 렌즈는 몇 개의 볼록 렌즈와 오목 렌즈가 합해져 만들어지는데 이러한 것을 복합 렌즈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카메라 렌즈 안에 여러 개의 렌즈가 들어가는 이유는 초점상의 결함 등을 수정하기 위함입니다. 덧붙여 오늘 우리가 만들어 볼 간이 카메라는 볼록 렌즈를 사용할 거라는 거 미리 알아두세요. 자, 오목 렌즈와 볼록 렌즈 이야기를 하며 초점에 대한 이야기를 꽤 여러 번 했는데요. 사실 초점이라는 단어는 특히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면서 초점이 맞았다 혹은 맞지 않았다 라고 표현할 때 많이 쓰입니다. 초점이 맞았다 혹은 맞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화면에서 보이듯이 초점이 맞지 않으면 찍고자 하는 대상이 선명하지 않게 흐려진 상태로 찍힌 사진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에 대해 조금 더 설명해 볼까요? 초점은 렌즈로 들어온 빛이 한 점에 모여서 카메라 필름에 정확히 맺히는 순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셔터를 누르게 되면 찍고자 하는 대상을 아주 선명하게 찍을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간이 카메라의 원리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간이 카메라는 안팎으로 상자 두 개가 겹쳐진 구조인데요. 겉상자는 앞면에 볼록 렌즈를 끼워 들어오는 빛을 굴절시켜서 빛을 모으는 역할을 하고 속상자는 앞면에 반투명한 종이를 붙여 물체의 모습이 나타나게 하는 스크린 역할을 합니다. 아직 무슨 말인지 정확히 모르겠다고요? 에이, 그럼 바로 만들어 보면 되죠. 찰칵찰칵 나만의 카메라,
배송 꾸러미의 재료들이 빠짐없이 모두 준비가 되었다면 지금 바로 간이 카메라 만들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기 도안 중 본체 구멍을 떼어내고 도안 뒷면의 사각 구멍에 기름 종이를 대고 투명 테이프를 잘라 붙입니다. 단, 투명 테이프를 붙일 때 칼선을 가리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두 번째, 사진기 도안 A에 양면 테이프를 붙여 둥글게 말아 끝을 붙인 후 칼선을 화면처럼 접습니다. 세 번째, 사진기 도안 중 본체의 원형 구멍에 둥글게 만든 도안 A를 끼운 후 도안 안쪽에서 투명 테이프를 잘라 붙입니다. 특히 도안 A에 붙인 선이 본체 아래의 분홍선과 일직선이 되도록 합니다. 네 번째, 사진기 도안, 즉 본체에 접는 선을 모두 접은 후 끼우는 곳을 끼웁니다. 다섯 번째, 사진기 도안 B에 양면 테이프를 붙여 둥글게 말아 끝을 붙입니다. 여섯 번째, 도안 B의 올록볼록한 부분에 돋보기를 화면과 같이 끼웁니다. 단, 투명 테이프를 붙여 돋보기를 고정시키고 홈이 파인 곳에 돋보기 손잡이를 끼웁니다. 일곱 번째, 사진 도안 B를 본체 앞에 끼우고 도안 C에 접는 선을 접은 후 사진기 본체의 화면과 같이 끼우면 완성입니다. 여덟 번째, 돋보기 손잡이를 잡고 앞뒤로 움직이며 초점을 맞춰 주변 사물을 관찰해 봅니다. 여러분, 완성한 카메라로 주변 사물을 관찰해 보았나요? 어때요? 간이 카메라로 관찰한 모습은 어떤가요? 여러분이 열심히 간이 카메라를 만들었으니 루체가 간이 카메라 조작 방법에 대한 도움을 줄게요. 첫 번째, 간이 카메라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투명한 종이에 물체의 모습이 선명하게 나타나도록 볼록 렌즈와 반투명한 종이 사이의 거리를 조절해야 해요. 두 번째, 간이 카메라로 관찰한 물체의 모습은 상하 좌우가 바뀌어 보여요. 그 이유는 이제 여러분들도 대답할 5초의 시간을 주지 않아도 다 알겠죠? 바로 물체에서 온 빛이 볼록 렌즈에 굴절되어 모아지며 반투명한 종이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선물로 여러분들이 더 재미있게 간이 카메라를 사용할 수 있도록 루체가 몇 장의 이미지를 준비했어요. 잠시 동안 화면에 집중해 주겠어요? 간이 카메라로 화면의 이미지를 관찰해 보아요. 자, 여러분, 오늘 공부 재밌었나요?
루체도 여러분과 함께해서 너무 즐거웠어요. 오늘은 간이 카메라를 만들면서 빛에 대해서 많이 공부했는데요. 국립광주과학관에는 빛과 예술이라는 주제의 상설 전시관이 있어요. 다양하고 재밌는 전시물들이 많은데 루체와 함께 구경하지 않을래요? 루체가 보고 싶다면 꼭 국립광주과학관으로 놀러와요. 아, 참고로 배송꾸러미에 간이 카메라 만들기 이외에 여러분이 혼자서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깜짝 선물 교구제 키트를 넣어두었어요. 2023년 상반기 온라인 과학교실의 마지막 수업이라 루체가 특별히 준비한 선물이니 만들기 하면서 재밌는 시간 보내길 바래요. 그럼 하반기 온라인 과학교실에서 또 만나요. 안녕!